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 갑 지역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지혜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누군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해 선정했음을 알려드리며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 갑 지역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두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계양갑 후보 기호 1번 유동수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계양구 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중재 후보입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과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호 토론, 그리고 자유 발언과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에 이어 상호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기억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 자유 발언 시간 1분을 제외하고 사회자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상호 토론 시에는 질문과 답변 모두 횟수의 제한 없이 후보자 모두 2분 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분이 초과되면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으며 발언 시간이 남은 후보자만 추가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토론을 제외한 모든 발언 시간에는 30초가 남았을 때 알림 벨이 울립니다. 이 시간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과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상대를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이중재 후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면서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계신 계양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동시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부장검사, 외교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현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상식과 공정함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조국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내 아들,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대학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또 도저히 고등학생이 연구할 수 없는 논문의 제1저자로 딸을 등재시키고 또 뭐 어디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같은 곳에 인턴을 했다. 이런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서 내 아들, 딸을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시키고 또 다른 분들의 아들, 딸들을 떨어뜨린 정말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인사들은 조국을 살리겠다. 이런 주장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계양 구민 여러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경제를 살리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처참하게 역시 무너져 내린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를 포함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무너져버린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계양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대 국회의원으로 저를 선택해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계양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공인중개사 20년 도시공사 감사를 역임한 실물 경제 전문가입니다. 당에서 이를 인정해서 예산 원내부대표, 정책 원내부대표, 정무위 간사로 일한 바 있습니다. 4년 동안 계양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저의 선거 1호 공약했던 효성 도시개발이 15년간의 정체를 벗어나 정상화되었고,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 신도시와 서운 산단이 준공되었고 제2산단이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작전동 효성동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이 1만 3천 세대와 계양 테크노 신도시에 1만 7천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계양 인구 4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계양구가 원도심 침체의 긴 잠에서 깨어나서 인천과 대한민국을 선도할 첨단 일자리가 넘치는 자독 도시로 변화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인천의 진산인 계양이 있고 부평 도부와 부평 향교가 있었던 정년 805년의 역사도시 계양을 위해서 28년 동안의 제 청춘이 녹아있는 이 계양구를 위해서 40만 계양시대, 40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에 후보자들이 답변을 하고 그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상호 토론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먼저 후보자들께서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구제 등을 비롯한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전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한층 더 높아지고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어느 곳 하나 고통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계양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11조 7천억의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중에 4조 1천억 정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에 쓸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대출을 받는데도 긴 줄을 서야 되고 대출 금지 업종도 너무 많아서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소하기 위해서 비대면 대출, 원스톱 대출을 좀 가능하도록 하라고 신용보증기금의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에 총 국비에서 4,806억, 인천시에서 1,624억이 편성되어 집행될 예정입니다. 하위 70%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인천시는 국가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가구에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고 3개월 내에 소진하도록 해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서 소상공인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 18일
11조 7천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추가해서 최근에 정부에서는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와 같은 그 위기의 그 상황에서 국민들의 그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뭐 특별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출을 받는 절차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스위스에서는 뭐 인공지능까지 동원을 해서 대출 절차가 30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뭐 길으면 5일까지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지금 무능한 정권이 돈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뭐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총 2천만 세대 중에서 1,400만 세대에 대해서 소득 하위 70%죠.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하는 시기가 선거 끝난 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분히 선거에서 여당을 찍어라. 그러면 우리가 주겠다. 뭐 이런 전략 같아요. 그리고 긴급성에 비추어도 5월 달에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자영업자들의 그 소득은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상호 토론에서 후보자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은 각 2분이며 질문과 답변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과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즉각 지급토록 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건 뭐 단편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에서 취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지금 그 저희 당의 그 총괄선대위원장이신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금년 예산이 513조 원이죠. 그럼 여기에서 100조 원을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재정 경제상의 긴급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예산 100조 원을 그렇게 대통령의 긴급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지금 당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월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었거나 얻지 못한 분에게는 월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방금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왕 정부에서 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기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더군다나 시기가 5월 달이기 때문에 이건 뭐 긴급성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지급할 거면은 5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지급 소득 하위 70%를 결정하는 기준이 건강보험료인데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2년 전에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돼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려면 지금 신속히 50만 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해라. 그런 주장입니다. 이중재 후보는 2분의 시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유동수 후보 1분 32초 내에서 발언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항상 얘기할 때
우리 정부 부채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긴급성과 또 공정성 또 모두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5일 날 미래통합당에서 제안한 바는 전체 재원 규모가 25조입니다. 또 이중재 후보께서 얘기한 긴급 재정권의 문제도 국회를 열 수 없을 때에 한정합니다. 분명히 국회를 열 수 있고 이 선거가 끝나면 빨리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고 또 추경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체를 지급할 건지 아니면 일정 기준을 가지고 하위 70%에게 4인 기구로 100만 원을 지급할 건지 서로 논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대출도 무조건 시급하게 대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어쨌든 대출입니다. 그 대출의 문제는 결국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으로 다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서 좀 늦어졌다. 이 부분은 국민들께 숭고하게 생각을 하고 비대면 접촉이나 원스톱 대출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상호 토론에서 후보자 발언 시간은 각 2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국회 대국민 신뢰 회복에 위한 바람직한 국회의원상 그리고 국민 통합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20대 국회는 여야 진영 간 극한 대치 속에 지속된 정쟁의 장기화로 정치 혐오를 넘어 국회 무용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일삼아 국민 통합이 아닌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이에 일하는 국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회 대국민 신뢰 회복 및 국민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은 뭐 대표적인 공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도덕성과 능력을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도덕성은 제가 말하는 도덕성은 무슨 뭐 성인 군자에 이를 정도의 도덕성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무슨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또 뭐 기타 다른 행위로 인해서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적어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건 뭐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자격이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사건에 연루되면 지역 주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자기 사건에 골몰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대표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능력인데요. 능력 면에서는 뭐 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률가이고 또 외교관으로서의 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법률 자문검사라고 파견을 나가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충분히 그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법률가 또 외교관 그리고 이제 행정 분야 이런 경험이 두루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직무라는 것은 우리 그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분석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법률을 만드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직무인데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어느 후보보다도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덕적 측면에서 흠결이 없는 후보입니다. 개영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저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 국회의원이 되고자 출마할 때부터 지금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같이 할 덕목은 무엇인가? 먼저 저는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의정활동의 출발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 억울하고 힘든 자 이분들을 만날 때 공감하는 마음은 여기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이 다른 야당원들을 만날 때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방법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무위 간사를 맡으면서 야당 간사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많은 민생 관련 법안을 거기다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은 성실해야 됩니다. 법을 만들고 국정을 감사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아도 누구 하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온전히 쉬어본 날이 없습니다. 본회의에 100% 출석한 300명 중에 11명 중에 1명입니다. 본회의에 가장 오래 앉아있는 재석률 300명 중에 제가 2등을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세 번째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에도 있습니다. 이런 백적간주의 위기에서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 20대 총선에서 유동수 후보께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간에 이제 금품 살포를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항소심에 1심에서는 뭐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만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선 무효형을 면했는데, 역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과정에 법원 행정처와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 사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던 특허청장을 국회로 불러서 유동수 후보께서는 질타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항소심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아예 항소심 전략까지 써줘서 유동수 후보께 건넸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결국은 항소심 재판에 응한 결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양 유권자분들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 뭐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선거법으로 90만 원 벌금을 받은 거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중재 후보께서 질의한 내용에 좀 착각이 있습니다. 저는 특허청장의 여러 가지 특허 관련 법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했고 1심에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90만 원을 받았지, 제가 300만 원을 받고 특허청장을 불러서 90만 원 받은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좀 잘못됐다. 먼저 특허청장에게 정책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고, 그런 다음에 1심에서 300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90만 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재 후보 48초 남아 있습니다. 예, 순서는 뭐 별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법원을 유동수 후보께서는 법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시켜주고 또 그 대가로 항소심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수 후보의 2016년 선거 이 공보물을 보니까 깨끗한 정치,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보물이 나가는 순간에도 유동수 후보께서는 금품 살포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을 유권자의 시각에서 제시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유동수 후보 1분 8초 남았습니다. 잔여 시간 범위에서 추가 발언해 주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계양 국민께 진심으로 선거법 관련해서 벌금 90만 원 받은 걸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정치인이 되기 정말 자성의 계기로 이렇게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특허청장과 거래한 적도 없고 법원과 거래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당의 내부 공천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모든 걸 검증해서 제가 언론에게
정말 억울하게 많은 언론에 노출되었다. 이런 걸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쨌든 벌금 90만 원 받은 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반성하고 앞으로 더 깨끗한, 더 도덕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그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재판과 대법원이나 이런 데 거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본말을 바꿔서 다시 호도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서운산업단지 확대와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양구는 행정구역의 상당 부분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생산시설과 공업용지가 부족한 탓에 그동안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된 서운산업단지는 올해 말까지 70여 개의 기업이 추가 입주 예정으로 만여 명의 고용 유발과 1조 4천여억 원 규모의 생산을 유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운산업단지 확대와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의 계양구는 배드타운의 도시였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준공과 제2 서운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또 계양테크노 신도시 지정으로 계양구는 이제 자족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운산업단지는 15만 9천 평으로 7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022년 6월까지 100% 입주 및 가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또 우리 박형우 구청장께서 팔벗고 나서서 제2 서운산단 7만 3천 평이 올해 1월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계양테크노 신도시에 도시첨단 18만 평, 일반 산단 9만 평이 계획됐습니다. 서운산단 제2 서운산단 계양테크노 신도시 50만 평이 넘는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11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양구가 제2의 판교 신도시처럼 그 가치가 엄청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제2 서운산단 매각 또 계양테크노 신도시 매각 시에 토지 매각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격 요소뿐만 아니라 입주 업종 또 지역 주민 고용 인센티브 등등을 고려하게 된다면 계양구가 정말 일자리가 넘치는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에게 그런 도시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첨단 일자리와 제조업이 상존하는 일자리가 넘치는 계양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계양구에는 주로 주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세수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구의 입장에서는 그 세수도 창출하는 그런 동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운 일반 산업단지는 계양구 서운동에 약 16만여 평 규모로 조성이 됐고 총과 7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37개 기업이 입주를 해서 직원은 한 1,1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남은 기업들의 입주도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발로 뛸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양 갑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뭔지 충분히 경청하고 분석해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분들에게 계양 갑 지역 주민들의 좀 취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도 호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하기도 편한 계양구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계양구가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양산업단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는 뭐 7만 3천 평 규모로 그 계양 병방동 일원에 그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제가 보다 신속히 그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역시 그 계양구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창출 이 동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재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3월 27일 날 OBS 인터뷰에서 서원 일반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의 홍보대사가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완전히 완판돼 있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빨리 입주하고 공장을 짓는 스케줄에 의해서 의존되는 건데 혹시 지역 현안을 잘 못 파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아직 그 입주가 안 된 기업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입주가 보다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발로 뛰어서 이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있을 경우에 우리 그 계양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가 그 홍보대사가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떤 이상함이나 잘못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운 산단 내 입주 기획의 업종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업종은 뭐 첨단 산업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업종까지는 뭐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는 건 실제로는 기계, 전기 장비, 그다음에 금속 가공, 통신 장비 등입니다. 대부분 숙련공을 위주로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숙련공을 일자리 지원 센터에서 입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공을 배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들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면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 자료를 보니까 서원 일반산업단지의 그 입주 기업들의 보니까 금속 가공 제조업, 전자부품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이미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새로 필요로 하는 이유는 숙련공이 필요하다.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계양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계양 구민들이 취업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그걸 호소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일자리 지원 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명수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40만 계양 시대를 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여기 이제 17,000세대가 새로 입주를 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 쓰레기 소각장이 만약에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이 통째로 무산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무산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아니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 조성할 때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없이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없으면 추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이중재 후보는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동수 후보 48초 남았습니다. 잔여 시간 범위에서 추가 발언해 주시지요. 예, 이중재 후보께서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계양 테크노 신도시는 잘 개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양 테크노 신도시에 첨단 산단 18만 평이 있습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 19만 평에 만 평이 부족한 면적인데요. 판교 신도시 19만 평에서 생산된 총 매출액 GRDP가 부산과 인천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 테크노 신도시의 18만 평, 일반 산단 9만 평, 그리고 이 산단, 서운 산단 합해서 50만 평의 산단을 가지고 계양구에 정말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통질문은 문화유산 보존 등과 연계한 계양산 녹지 보전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인 아라뱃길과 어우러진 계양산은 인천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계양구민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계양구의 자랑입니다. 또한 계양구에는 계양산성과 부평향교 등 전통 있는 역사 문화유산이 다수 있어서 계양산 녹지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그리고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계양산 녹지와 계양구 문화유산을 어떻게 연계해서 관리 보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산은 우리 그 미추홀구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문학산과 연결하는 인천 그 S자 녹지축의 그 시작점이죠. 그리고 계양산은 연간 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찾는 인천 최대의 그 휴식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생태적으로 볼 때 청정 지역의 환경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반딧불이 살고 있고 또 도롱뇽, 버들치 등이 살고 있는 아주 그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계양산은 청정 지역으로 보존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양산성에서는 계양산에 있는 계양산성에서 우리 그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거기서 주부토 기와도 발견됐고 한성 목간 이것도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의 역사적인 유물과 함께 우리 그 계양산의 그 녹지는 보존돼야 된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런 점을 참작해서 그 계양산 보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그 계양산 그 보존이나 보호를 위한 종합 계획이 설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난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등산로도 정식 등산로가 아닌 새길 등으로 많은 분들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계양산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계양산의 녹지 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 그 문화 유적과 같이 보존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이자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연 500만 명이 찾는 인천의 명소입니다. 그러나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채 방치되고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계양산은 생태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치가 큰 산입니다. 먼저 생태학적 가치를 보면 계양산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맹꽁이, 물장군, 또 수리봉이가 서식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인 칡부엉이, 또 소쩍새, 원앙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에서 지정한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어서 매년 가을 반딧불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또 보면은 계양산은 최근 국가사적으로 지적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역사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계양산에 출토된 여러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계양산성 박물관이 개관 예정입니다. 이런 생태적, 역사적 가치로 볼 때 계양산을 보호하고 계양 구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 자락의 효성산은 효성동 주민들에게 즐겨 찾는 산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녹지 보존과 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효성산을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 힐링 공간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이 효성산이 자연에 훼손되지 않도록 산책로를 정비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수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유동수 후보의 기본 입장은 그럼 계양산의 녹지를 보존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발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계양산은 인천의 허파이고 많은 분들이 찾긴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쳐져 있어서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사람들이 생태의 힐링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조화롭게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후보 모두 1분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추가 발언해 주시죠. 제가 이중재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효성동 주민들에게는 효성산이 계양산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데요. 혹시 효성산에 계획되어 있는 여러 공원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효성산의 그 공원 계획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예. 다만 이제 지난번에 그 유동수 후보께서 공약하신 효성산 부근에 있는 효성 그 도시개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성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뭐 임기 내에 착공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착공이 되지 않고 사실은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 도시개발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주민분들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권익이 좀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문제에 저는 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은 유동수 후보께서는 그러면 효성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제에 벗어나서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먼저 그 효성산 일대 공원 조성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벌공원에 약 37,000평, 이거는 태산 아파트 뒤쪽입니다. 66억이 예산 책정돼 있고요. 이천공원, 이거는 경인교대 후문에 38,000평, 82억 예산이 책정돼 있고, 이건 또 갈개공원은 경인교대 작전역 부근에 만평으로 한 20억 정도, 도합 168억 예산이 지금 책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재 후보 48초 남아 있습니다. 계양산 녹지 보전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두 분 자유롭게 시간 안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산 녹지 보전 방안에 관해서는 뭐 저와 유 후보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쟁을 벌일 만한 더 이상의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효성산 공원 부분도 이 부분도 뭐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동수 후보 38초 남았습니다. 예, 우리 효성동 주민에게 효성산의 중요성을 말씀을 안 하시면 뭘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양산의 한 자락이고 한남 정맥의 한 축인 우리 효성산을 우리 주민들의 생태 힐링 공간으로 뒤돌리는 거, 이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중요한 사업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계양산 녹지 보전 방안이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 없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분 모두 16초, 24초 가량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럼 관련된 공통 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유동수 후보 16초 내에서 추가 발언해 주시죠. 예, 계양산과 함께 우리 효성산은 우리 효성동 주민에게는 정말 중요한 산입니다. 태산아파트, 또 경인교대 후문, 또 갈개시장 주민들에게 공원을 조성해서 녹지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 발언 시간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 못지않게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후보자 인생관과 개인 철학입니다. 이번 후보자 자유 발언에서는 후보자들의 삶의 지표는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1분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부터 자신의 인생관과 개인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성경의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제 인생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법률가입니다만은 저는 뭐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사회와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제 인생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사항,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킴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 정도의 사항을 규율하는 게 법률이고요. 우리가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세상은 법률만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국회의원이 될 경우에 주민분들과 보다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그런 따뜻한 인정이 풍기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관 중에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은 책임감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어느 조직 내에서 내가 안 해도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조직 전체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임무에 임해왔습니다. 두 후보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보자들의 공약인데요. 지금부터는 두 후보의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상호 토론을 통해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보별 공약은 2회에 걸쳐 각 2분씩 발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자의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이 진행됩니다. 상호 토론 시에는 질문과 답변 모두 횟수의 제한이 없이 후보자 모두 2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분이 초과되면 더 이상 발언할 수 없고 발언 시간이 남은 후보자만 추가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먼저 1차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1차 공약은 계양갑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계양갑 지역은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그 넓은 지역에 지하철역이 작전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역 부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만 효성동이나 서운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작전역뿐만 아니라 효성동, 그다음에 서운동 여기에 주민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역을 신설하겠다. 이것이 그 제1 공약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을 신설하는 것은 단순히 중앙정부에 우리 지역에 예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하철을 건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저는 뭐 이걸 인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뭐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라든가 무슨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만 인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문화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수단을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에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에 지하철을 신설하는 것은 계양갑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이렇게 호소할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책무죠. 저는 이런 새로운 시각에서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또 설득을 해서 반드시 우리 그 계양갑 지역에 지하철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의 공약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재 후보님, 그럼 차량 기지를 어디다 둘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 기지 문제가 아니에요. 차량 기지는 지금 뭐 서울 지하철 2호선을 2호선과 연계해서 지하철역을 뭐 우리 계양갑 지역에 신설할 경우에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원래 이제 인천 지역, 그러니까 이제 효성동을 지나서 이제 청라로 가는 것까지 생각했을 경우에 뭐 청라로까지
양천구에 있는 신정 차량기지를 뭐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차량기지를 인천 쪽으로 이전하면 지금 뭐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의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와 이거 협의가 필요한 도시철도, 서울 지하철 2호선과 무슨 뭐 신도림 이런 쪽에서 연결하는 그 노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을 시켜놓은 2016년이죠. 홍대 입구에서 부천시 원정동까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는 김에 부천시 원정동에서 우리 그 효성동까지 한 뭐 9.54km밖에 안 되니까요. 그 부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뭐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망 관련해서 각 광역단체들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는 아십니까? 혹시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라고 서울시나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죠. 서울시나 인천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 기지를 이전을 인천 쪽으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에 남는 차량 기지를 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상대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뭐 추진을 하려다가 결국은 뭐 차량 기지 이전 문제가 무산이 되니까 서울시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중재 후보님, 지금 현재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홍대 원종선은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에 차량 기지를 두는 걸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청라에서 원종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이미 국토부에 제출을 해놨고요. 그렇게 될 때 청라에 차량 기지를 두고 청라를 지나서 효성과 작전과 서운을 지나서 원종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인천시는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내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연말이면 대부분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라에서 원종까지 이어붙이고 또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되어 있는 홍대 원종선과 함께 이 청라에서 원종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계획되어 있고 이게 내년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은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 장기적으로 10년인데요. 2026년도에야 이 계획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대부분 합의된 이 내용을 흔들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얘기하는 그 안을 어떻게든지 올해 광역 대도시 교통 계획에 반영시키고 내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이중재 후보 4초 남았는데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유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신도림에서 연결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 시간이 모두 다 됐습니다. 지금 못한 이야기는 추후에 마무리 발언에서 덧붙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의 1차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10년 후에 계양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40만 계양시대입니다. 첫 번째 공약인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청라 연결입니다. 그래서 효성, 작전, 서운동을 우회하지 않고 서울로 바로 진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청라 원종선을 반드시 반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부 간선수로를 칠수 공간으로 조성해서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그래서 서부 간선수로를 제2의 청계천처럼 걷고 싶은 하천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계양구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준공 제2산단
계양 테크노 신도시 전체 11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양구가 제조업과 미래 첨단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공간 확보와 도시 재생을 통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 또 문화회관 건립,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또 임기 중 4개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설립한 것처럼 1학교 1강당 사업을 지속하고 계양상성 박물관 건립을 통해서 계양구를 교육과 역사와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동수 후보께서는 지난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 저희 새누리당의 오성규 후보께서 공약으로 제1공약으로 내세운 효성, 작전, 서운동 지역에 지하철 신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뭐 선심 공약이다.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계속 비난을 하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상대방 후보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1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그대로 지금 베낀 것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던 것을 갑자기 이게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오성규 후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5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세워지는데 2021년에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 임기 중에는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이걸 포함시킨 것은 제가 그 지난 선거 1호 공약했던 효성 도시개발 4,100세대 또 재건축 재개발 13,000세대 또 계양 테크노 신도시의 17,000세대 3만 세대의 새로운 교통의 수요가 창출됐기 때문에 이게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선심 공약이다 이렇게 비난했다. 뭐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 후보께서는 40만 계양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이제 거창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계양 테크노밸리에 17,000세대가 새로 입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런 택지가 대규모 택지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때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조차도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없이 어떻게 계양 테크노밸리를 추진을 해서 17,000세대를 입주하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예, 계양 의뢰 주제를 그냥 가볍게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중재 후보님께서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개발되고 또 정책이 세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계양을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지금 유 후보께서 40만 계양 시대를 열겠다. 그러면서 계양을 사업을 끌어들였어요. 그게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근데 소각장 없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네, 이중재 후보는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동수 후보 57초 안에서 발언해 주시죠. 소각장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을에서 송영길 후보와 잘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 님비 현상 우리의 우리의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도시에서 우리 쓰레기를 받지 않을 때 또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다른 구에서 우리 계양구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굉장히 올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계양구 예산에도 굉장히 부담을 줘서
계양구 쓰레기를 저 지역 지방에 내려가서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계양 구민들과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선진국에 맞게 자기가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거기서 소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도 시간을 다 썼습니다. 두 후보의 1차 공약 듣고 상호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후보들의 2차 공약과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2차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2차 공약은 그 서부 간선 수로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서부 간선 수로를 걷다 보면은 지금도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그 수로 주변에서 산책을 하시는 길로 많이 그 사랑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물도 뭐 수질이 깨끗하지가 못하고 하상도 낮고 그 다음에 뭐 잡목이 막 우거져 있고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는 악취까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주민분들이 최소한의 뭐 아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산책하고 이런 공간 정도는 제공해 드리는 것이 국가와 지방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내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약대로 실천을 한다면은 좀 하상도 좀 준수를 해서 좀 깊이도 높게 하고 깊이도 좀 깊게 하고 그다음에 수질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체육시설 또 주민분들이 걷다가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좀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서부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예산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산은 지금 뭐 인천시에서 30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비로 이제 5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20억 원 정도. 지금 뭐 인천시와 구비는 뭐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한 20억 원 정도 그걸 지원받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제가 뭐 국회의원이 돼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사업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인천시와 또 계양구와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인천시에서 2020년도 예산으로 30억을 편성이 되게끔 만들었고요. 계양구도 5억이 편성되게끔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많은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친수 공간으로 만드는 걸 어디까지 만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최소한 우리 그 계양 갑지역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의 그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지만은 계양 갑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예산이 그 허용되는 한 그 이후의 부분까지도 친수 공간으로 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원수 공급을 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1년에 한 3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부평과도 많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협의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달리 뭐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 필요하다면 쓰레기 매립 기금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걸로 생각하십니까? 뭐에 관한 전체 예산이죠? 서부천. 지금, 예? 서부천. 지금 서부간선 수로에 네. 대해서 친수공간 조성하는 예산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55억? 예, 이미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알기로는 55억 갖고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우리 이중재 후보께서 얘기하는 그 준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더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55억 가지고 하고 더 부족하다면 추경 또는 매립지 기금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후보 28초 그리고 이중재 후보 57초 남아 있습니다. 잔여 시간 범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쓰레기 소각장 문제인데요. 저는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주민들과의 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택지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 후보께서는 옆 계양 을 지역에 송영길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여기에 그냥 기본적인 요건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 기계적으로 추종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40만 계양 시대를 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서부 간선 수로 얘기니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아파트 뒤쪽에 그쪽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수로다 보니까 굉장히 탁하고 또 침전돼서 악취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와 협의도 하고 또 부평과 계양구가 잘 협의해서 특교 20억을 반드시 따오겠습니다. 네, 유동수 후보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중재 후보 3초 잔여 시간 사용하겠습니까? 예. 서부간선 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못다한 이야기는 추후에 마무리 발언에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2차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 자본시장은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역동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마치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처럼 사람이 늙어가듯 돈도 늙어가는 자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면 전체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이 76.5%로 이는 미국의 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령화되고 있는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부동산의 평중된 가계자산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관련 세제 개편을 하겠습니다. 손익통산, 결손금, 2월 공제 등에 있어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1세대 1주택 국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나 적용함으로써 똑똑한 집안채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의 집값은 더 비싸지고 우리 계양구 집값은 정체되어 있어서 부가 역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의 경제적 보루인 퇴직연금 제도를 반드시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3% 불과해서 국민연금 5.4%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금의 설정, 운용에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연금자산의 방치를 완화할 수 있는 디폴트 옵션을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네,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네, 자유롭게 2분 안에서 이야기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못한 사안인데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유 후보께서는 반대하시는지 아니면 찬성하시는지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이 없이 어떻게 40만 계양 시대를 열 것인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되면 거기에 17,000세대가 새로 입주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그 재개발 사업 거기에 이제 13,000세대 포함해서 한 3만 세대가 새로 입주하면은 계양의 인구가 한 40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인한 17,000세대 입주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택지 조성이나 산업단지 조성할 때 폐기물 처리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40만 개항 시대를 열겠다. 뭐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구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허구가 아니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우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신다면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다, 법률상.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양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선거 방송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들 간의 국가의 아젠다를 놓고 정책 토론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 주제와 다른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장 문제는 앞으로 선진국처럼 발생지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양 테크노 신도시의 이 준공과 설립 그리고 투자 유치는 계양구의 정말 명운을 가르는, 계양구가 이대로 서울의 변두리에, 인천의 변두리에 이렇게 이런 도시를 머무는 것보다 미래의 정말 일자리, 첨단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 도시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얘기 나오는 어머니처럼 그 아이를 마치 그냥 죽여버리는 것들을 동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계양 테크노 신도시, 또 계양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 계양 테크노 신도시에 우리가 계양구의 명운을 걸고 계양구의 미래를 걸고 계양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공시켜야 할 역작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계신데요. 이 40만 개항 시대를 열겠다고 가장 큰 공약으로 좀 내거셨어요.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없으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이중재 후보는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동수 후보 24초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양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면은 계양 테크노 신도시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 계양 구민들이 모두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계양구가 정말 좋은 도시다, 이렇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 갑 지역 후보자 토론회. 자,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 구민 여러분, 28년 전 저는 큰 아이를 품에 안고 작은 아이를 임신한 아내와 함께 계양으로 왔습니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리는 것에 대한 걱정과 기대, 설렘으로 계양에 정착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양 구민은 이 이방인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계양의 청년을 계양의 토박이로, 또 계양의 국회의원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서 원내부대표 2년과 정무위 간사 2년, 법안 일소위원장 등 당 안팎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성실성도 보여드렸습니다. 본회의에 100% 출석한 11명 중에 1명입니다. 또 재성률도 2위입니다. 이제 계양구는 40만 시대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805년 전 계양이라는 이름이 생긴 이후로 가장 빛나는 계양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만 계양 시대를 꿈꾸며 준비해온 이 계양의 토박이가 계양 구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계양의 역사를 열겠습니다. 시골 청년 유동수를 계양구 구민들께서는 28년간 잘 가꿔서
희망의 나무로 심어 주셨습니다. 계양구 구민들을 위해서 죽은 뒤에야 일을 그만둔다는 사의후의의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양 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뭐 계양 갑 지역이 필요하다면 계양 을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 방향을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동수 후보께서 40만 계양시대를 열겠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에 제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추진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법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자꾸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허구다. 그거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의 자격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동수 후보께서는 선거법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나쁜 행위로 보는 금품 살포 행위로 선거법 위반 행위죠. 이런 행위로 이미 형사 처벌을 받으셨고 또 정책 용역 국회 사무처에서 자금을 받아서 정말 뭐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다 이런 정책 연구를 아무 관련도 없는 인서수 대표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국고 손실을 끼친 이런 행위까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의 재판을 청탁해서 항소심에서 90만 원으로 감형을 받았다. 대단히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법률, 외교, 행정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반드시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계양 구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후보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우리 지역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후보가 누군지,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계양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일꾼이 누군지, 나아가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가 정책 방향을 잘 조정해 나갈 사람은 누구인지 조금은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소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투표소에 가실 때는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기시고 투표소 안팎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 갑 지역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비초청 후보자 방송 연설도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